AWS 쓰는 한국 회사 100곳 중 93곳이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글로벌 CIO 86%도 똑같이 답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일부 워크로드를 빼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83%였습니다. 1년 만에 3%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사람들이 AWS가 후져서라고 안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더 못 버틴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이유를 까봅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 5개까지 보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갑니다. 클라우드 청구서는 사용량이 그대로여도 매년 뗍니다. H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온 레일즈 만든 사람입니다. 베이스캠프와 헤이 이메일 서비스를 만든 37 시그널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2022년에 자기 회사 청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연간 클라우드 비용 3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데이터베이스 한 항목만 50만 달러였습니다. 약 7억 원. 데이터베이스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사용량이 늘지 않아도 매년 청구서가 15에서 20%씩 올랐습니다. 자동으로요. 여기에 작년부터 AI가 들어왔습니다. GPU 비용은 일반 컴퓨팅과 자릿수가 다릅니다. 회사가 AI 기능 한두 개 붙이는 순간 청구서가 2배, 3배 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한 DHH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까봅니다. 2022년 10월 19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왜 클라우드를 떠나는가 였습니다. 클라우드 떠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간 클라우드 비용 320만 달러가 13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약 60% 감소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셉니다. 작년 5월에 AWS3와 맺은 4년 약정이 만료됐습니다. 회사가 보관하던 18PB 데이터를 통째로 자기 데이터 센터로 옮겼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스토리지로요. 투자한 돈 150만 달러.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 결과 매년 나가던 S3 비용 150만 달러가 2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87% 절감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AWS가 데이터를 옮겨가는 데에 25만 달러를 더 청구했습니다. 이사 나가니까 보증금 깎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이그레스 피라고 부릅니다. 곧 다시 나옵니다. 5년 누적 절감액 1천만 달러, 약 138억 원입니다. 추가로 채용한 인프라 직원 0명입니다. 기존 인력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37 시그널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인프랩이라는 개발자 교육회사입니다. 인프런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데브옵스 팀이 작년에 비용 최적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월 절감액 약 3,325만원, 연 4억 원입니다. 어떻게 줄였는지 항목 하나하나가 흥미롭습니다. 비디오 트랜스코딩을 AWS 미디어 컨버터에서 자체 구축으로 바꿨습니다. AWS 배치에 ECS, 거기에 고언어로 짠 FFmpeg 래퍼. 결과는 15에서 20배 절감입니다. GPU 서버를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CI/CD 도구도 SaaS인 CircleCI에서 EC2 위에 직접 올린 젠킨스로 옮겼습니다. 4.5배 절감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파게이트에서 EC2 직접 관리로 바꿔서 월 3,000달러를 1,500달러로 줄였습니다. 배치 작업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적용해서 온디맨드 대비 70에서 90% 절감. 이 중에서 충격적인 한 줄이 있습니다. 서울 리전 클라우드 워치로그 입수 비용이 1GB당 0.76달러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뉴 렐릭이 1GB당 0.3달러, 2배 반 비쌉니다. 회사가 매일 찍는 로그양 생각해보면 한 달 청구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더 노골적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만든 R2라는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S3 대체제입니다. 저장 비용 R2일 기가바이트당 0.015달러, S3 1기가바이트당 0.023달러, R2가 약 35% 쌉니다. 진짜 차이는 데이터 빼낼 때 나옵니다. S3는 1GB 빼낼 때마다 0.09달러를 받습니다. R2는 0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100TB 트래픽을 쓰는 미디어 서비스 기준
S3 청구서 4,600달러 이상, R2 청구서 1,500달러, 3배 차이입니다. 월 20TB 미디어 서비스 기준 S3 이그레스만 1,700달러, R2 전체 비용 15달러입니다. 15달러 대 1,700달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에서 데이터 전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에서 20%입니다. 이건 사용량을 줄이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사용자가 영상 한 번 더 보면 그대로 청구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그레스피가 클라우드 탈출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AWS는 왜 매년 청구서를 올릴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클라우드는 적금이 아니라 월세입니다. 땅 사서 집 지은 게 아니라 매달 월세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매년 월세 올리듯이 클라우드 회사도 매년 단가를 조금씩 올립니다. 사용량이 그대로여도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깎습니다. 그게 이그레스피입니다. 10PB 데이터를 AWS에서 빼낸다고 가정합니다. 1GB당 0.09달러면 9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 12억 원입니다. 데이터 한번 클라우드에 넣었다가 빼는 데만 12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데이터는 못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로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AI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워크로드는 GPU를 씁니다. AWS, Azure, 구글이 파는 GPU 1시간 단가가 자체 구매한 지 PU 운영 비용의 2배에서 3배입니다. 같은 성능 기준, 자체 운영이 50에서 70% 쌉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회사들이 이제는 진짜 빠진다고 결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회사 얘기였습니다. 1인 사업자나 사이드 프로젝트 한 개 굴리는 사람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버셀이라는 서비스 많이 쓰실 겁니다. Next.js 앱 배포할 때 가장 흔합니다. 한 번 깔고 GitHub 푸시하면 자동 배포되는 그 서비스입니다. 버셀 프로 요금이 한 사용자당 월 20달러입니다. 거기에 대역폭 1GB당 0.15달러, 함수 실행 비용, 이미지 최적화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사용자가 좀 늘면 청구서가 빠르게 100달러를 넘깁니다. 같은 워크로드를 해치너라는 독일 호스팅 회사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치너 CX22 서버 한 달 3.79유로, 약 5,800원입니다. 이 VCPU에 램 4GB, SSD 40GB, 트래픽 20TB 포함입니다. 거기에 쿨리파이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깔면 버셀처럼 GitHub 푸시 자동 배포가 됩니다. 쿨리파이는 무료입니다. 같은 일 하는 데에 한쪽은 월 100달러, 한쪽은 월 5,800원입니다. 약 20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해치너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기 셋업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버셀은 5분이면 끝납니다. 매출이 0인 상태에서는 버셀이 무조건 맞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나기 시작한 다음입니다. 인디 해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관성으로 비싼 곳에 계속 머뭅니다. 청구서가 한 달 30만원, 50만원 되어도 안 옮깁니다. 지금 옮기면 다운타임 나잖아. 같은 이유로요. 그래서 1년 지나면 360만원, 600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지금 클라우드 청구서를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한 5가지 길입니다. 첫째, 호스팅. 해치너 CX22 서버에 쿨리파이를 깔아두세요. 셋업 한 번에 2시간. 그 다음부터는 GitHub 푸시만 하면 자동 배포됩니다. 월 5,800원으로 작은 사스 한두 개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둘째, 스토리지. AWS S3에 묶여있는 파일이 있다면 클라우드 플레이어 R2로 옮기는 걸 검토하세요. 이그레스가 0원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게 부담이라면 새 프로젝트부터 R2로 시작하세요. 호환 API라 코드 거의 그대로 갑니다. 셋째, 자체 호스팅 도구. 37 시그널스가 만든 카말이라는 오픈소스 배포 도구가 있습니다. SSH 한 줄로 어떤 우분투 서버에든 도커 컨테이너를 무중단으로 배포합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복잡한 거 없이요. 헤이 메일 서비스를 이걸로 운영합니다. 넷째, 더 가벼운 버전. 같은 회사가 원스라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고바이너리 한 개로 리눅스나 맥 머신을 도커 호스트로 바꿉니다.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백업,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MIT 라이선스라 무료입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한국 사용자만 상대한다면 NHN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도 옵션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같은 스펙 기준 AWS 대비 40에서 60% 쌉니다. 스타트업 크레딧으로 처음 1천만원 받을 수 있고 단계 따라 최대 5,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클라우드 탈출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클라우드에 계세요. 매출이 0인 초기 단계, 셋업 시간 2시간이 매출 만들 시간 2시간보다 비쌉니다. 그냥 버셀, 레일웨이, 플라이닷, 아이오 같은 거 쓰세요. 부하가 들쭉날쭉한 서비스, 하루는 사용자 100명, 다음날은 10,000명. 이런 패턴은 클라우드의 자동 확장이 진짜 가치를 줍니다. 운영할 사람이 없는 일인 회사, 서버 다운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고쳐야 합니다. 그게 부담이면 그냥 더 내고 클라우드 쓰세요. 진짜 탈출해야 하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청구서가 안정적으로 매월 $50 이상 나가고 사용량 패턴이 예측 가능하고 옮길 시간 한 줄을 빼놓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라우드는 적금이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매년 자동 인상. 나갈 때 보증금 깎이는 게 기본값. 한국 회사 93%, 글로벌 86%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1년 전부터 진짜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저녁 노트북 켰을 때 자기 클라우드 청구서를 한번 펴보세요. 어디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 항목 한 줄이 한 달치 월급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위 5가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골라 1시간만 투자해보세요. 그 1시간이 매월 자동으로 돌아오는 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